반갑습니다. 원서 내셨습니까? 설마 원서 안 내고 이 자리에 계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원서 내셨으니까 이제 뭐 제대로 준비해야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딱 합격하실 분들만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론 정리 같이 하셔야 되고요. 지적할 때 등기도 하고 등기할 때 지적도 하고 그렇게 병행하셔야 됩니다. 예, 한 과목씩 마무리하는 거는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폭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부터 한 달간 민법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공부 진짜 10년 하시게 됩니다. 찔끔찔끔 조금씩 하셔야 돼요. 완전 학습할 수 없어요. 부분 오늘 몇 개 외우고 문제 풀어보고 내일도 이론 좀 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러다가 시험 때 되면 시험장 가서 알고 있는 만큼 쏟아내고 나오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물리가 터질 것이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 어느 분야의 어느 것이더라도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하지만 그 와중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시점에 꼭 하셔야 되는 그 팁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도 나갈게요. 단순 암기 사항들은요 봐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뭘 하시라고 그랬어요? 포스트잇 붙이고 지금 그 작업을 할 시점이에요. 8월, 9월 이때쯤에 시험 직전에 꼭 보고 가야 되는 단순 암기 사항들을 시험 임박에서 한꺼번에 내가 알아서 체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 두셨다가 직전에는 꼭 보고 가시는 게 시험을 잘 치는 가장 중요한 요령입니다. 시험 직전에 본 게 가장 선명하니까요. 그 작업을 지금 해 두셔야 된다고요? 직전에 꼭 보고 가야 되겠구나. 이 암기는 꼭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지금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진도를 체크하면서 접어놨는데 이게 접은 것 자체까지 다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봐도 모르겠어서. 자, 일단 213페이지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앞에 210페이지에 82번 문제 저하고 푸셨나요? 기출 위주로 풀고 있잖아요. 안 풀었어요? 어디요? 81번까지 했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풀면 되겠네요. 8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각각 해야 되는 경우를 다 골라봐라. 1번에 일부 지분 보존 등기 2호 각하, 농지 전세권 2호 각하, 촉탁 등기를 신청 2호 각하, 그리고 지분만 상속 등기, 이게 일부 지분 상속 등기죠. 2호 각하, 저당권 비담보 채권과 분리 2호 각하. 지금 제가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외우고 대처하는 겁니다. 외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요약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시라고. 기본 암기 9가지, 2호 각하의 9가지를 외우시라고 그랬고, 실제로 30회 시험에 보기 박스를 주면서 5개 모두가 2호 각하인 이런 문제를 출제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근데 30회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의 대부분이요. 5번은 아닐 것이라고 대부분 선입견을 가지고 푸셨죠. 뭔가 X가 있을 것이라고. 그 허점을 노린 겁니다. 출제자들은. 그럼 또 하나, 이 30회 시험의 문제가 82번 문제가 이런 지문들이 처음 나온 것이냐, 보기 지문들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요약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있는 2호 각하의 9가지. 외웠던 거 제가 순서도 흐트리지 마시고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등기 능력 없는, 법령 근거 없는, 전유 부분 대지사용권 분리, 농지 전세권, 저당권 피담보 채권 분리, 일부 지분 보존 등기, 일부 지분 상속 등기, 촉탁 등기를 신청, 다시 보존 등기. 열심히 외우시고. 제일 앞에 있는 1번 등기 능력 없는의 예시로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유념해 두시라 그랬어요. 가등기에 대한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지만 본등기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이호각하다.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수리하지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이호로 각하한다. 이거는 시험에 난이도도 높고 출제도 잘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제가 강조를 좀 드렸었죠. 자,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또 봅니다. 214페이지로 갑니다. 214페이지부터. 자, 214페이지. 87번 문제입니다. 87번. 종합문제처럼 냈어요. 27회 때 문제네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이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등기법 104조 조문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주소증명 정보에 대해서 2번 지문 얘기하는데요. 주소증명 정보,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 이거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자, 등기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누가 제출하는지 우리 외우고 있습니다. 보설이 추가 등기권리자,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의무자도. 자, 요약집을 계속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집 97페이지.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등기의무자도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에 등기필 정보에 작성 통지 이 단어를 가지고 풀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작성 통지는 완료 후에 하는 업무예요. 이때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지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관공서죠. 관공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면 이게 관공서가 권리자가 되는 게 등기 촉탁이에요. 다시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 촉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규를 읽어보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란 관공서가 권리자로서 권리 취득하는 등기를 얘기해요. 그럼 관공서가 권리 취득할 때 권리증을 받느냐? 관공서는 그 자체로 진정성을, 등기 진정성을 보장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증을 갖고 나 권리자다 이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는 권리자로 취득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나오더라도요. 관공서가 권리자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어떤 문구가 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그랬습니까? (106페이지) 요약집 106페이지 참고하세요.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계속 겉돌아요. 146입니다. 106페이지에 146.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완료 후에 등기필 이 권리증이죠. 권리증 새로 만드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예규에 의해서. 그래서 빨간색 위주로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보설이 추가 등기 권리자, 권리 취득안에 등기했을 때 이 말이고요. 설정 이전에 가등기했을 때도 준다. 그냥 관공서의 등기 촉탁이 아니라 이 문구가 있는 것을 꼭 확인하시라. 등기 권리자, 뭐 갑 또는 뭐 홍길동 뭐 이런 예를 들었죠. 갑을 위해요. 갑이 권리자인데 갑이 등기를 안 하니까 관공서가 대신했다고요. 그 권리자를 대신했다. 그럼 관공서는 권리자 아니죠, 이건. 그 권리자가 갑이라고 특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인 권리자 갑은 권리증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관공서의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이제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7번에 3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즉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만들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야 되죠.
근데 관고서 자체가 권리를 취득하면 관고서는 권리 입증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권리증 왜 받아요? 그냥 관고서라는 걸로 등기 진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주체입니다. 관공서는.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고요. 4번은 전자신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죠. 자, 또 대리를 얘기하고 있죠.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해 보면 그걸 강조했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했죠. 그 다른 말로 직설화법으로 바꾸면요.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면 전자신청의 대리는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그래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 문맥은 변호사, 법무사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설정하는 범위가 전부래요. 전부면 도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은 일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를 표시해 첨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뭐 27번 문제는 주제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또 넘기셔서 217페이지에 92번 문제 볼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이거 24회 때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자, 이게 등기 완료 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등기필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를 줄 수 없을 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이제 등기에 참여한 자들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예외가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보통은 해설도 잘못 달려 있어요. 이건 내용이 많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근데 비중 없습니다. 여러분 법무사 시험이면 모를까? 중개 시험이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218페이지부터는요. 표시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아셔야 되는 것은 표시에 관한 등기는 우리 등기의 핵심이 아니죠.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공시하려고 하는 거라서 사실인 표시에 대해서는 일단 뒷전이에요. 30문제 출제하는 법무사 시험도 아니고 우리 중개시험 24문제도 아니고요. 등기는 12문제 냅니다. 12문제 내는데 약간 뒷전인 표시 등기를 굳이 출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틀부터 아셔야 돼요. 근데 요 오른쪽에 3번 정도는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거는 뭐 나쁠 건 없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3번 문제 기출은 아니지만 한번은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체크만 해두세요. 체크만. 자, 넘기셔서 223페이지까지 가야 되겠네요. 기출 문제가 없어요. 10번 문제 보시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를 설명했대요. 틀린 거 골라라. 그러니까 합병 못하는 거 골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나머지 볼 가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4번을 보세요. 29대 나온 거 4번 하나 정도 좀 봐두시면 돼요.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지금 갑 건물, 을 건물이 문제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빨리 체크하는 요령을 제가 적어 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합병 쪽인데요. 20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5페이지. 요약집 205페이지에 보니까 합병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상단의 대상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대상 두 번째 칸에 권리가 언급되어 있죠. 이런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해서 5가지가 현재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보세요. 소, 용, 동, 특. 그 5가지 기억합니다. 일단 소유권요. 그리고 용의권. 그냥 저당권이 아니라 등기권인 연의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줄여서 동일한 저당권. 그다음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이게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2020년에. 근데 줄이면 동일한 신탁등기. 자, 다시 그냥 저당 아니고요. 그냥 신탁 아니에요.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신탁등기. 또 특례라고 하는데 시험에 특례라고 나오진 않아요. 뭐가 특례냐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갈로 안에 제가 적었죠. 합병 등록은 대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대장에 합병 등록이 이미 일어난 상태래요. 그러면 원래 합병이 되는 거라면 합병이 된다 하면 이건 특례가 아니죠. 원래 합병되는 걸 된다 하는 게 무슨 특례입니까? 합병이 안 되는데 대장의 하나로 합병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특례를 줘서 합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대장의 합병 절차가 맞춰져서 합병 등록이 대장상 이미 일어났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합병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특례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5개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럼 보세요. 용의권에 제가 누구의 용익인지, 동일한 용익인지, 용의권자가 다른지, 날짜가 먼저인지 후인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제가. 용의권 보이자마자 합병을 한다, 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저당권은 제가 딱 특정을 했죠. 그냥 저당 안 된다고. 날짜까지 똑같은. 그리고 저당권자도 똑같은 저당만 된다. 그게 학문적으로는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창설적 이런 학자들의 표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법령 시험이라서 법령에 있는 표현. 등기권인 연의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렇게 그대로 조문에 있는 표현들을 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동일한 저당권입니다. 동일한 저당권. 그리고 신탁등기도 안 되고 동일한 신탁등기라 해야 됩니다. 등기사항이 동일한. 지금 어쨌든 5개를 소용 동동특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암기하시라고 암기표 소개했는데요. 이거 외우시면 간단합니다. 소용 동동특 나오면 합병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나오면 합병이 안 된다고 아주 심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난이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려면 1시간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합병이 된다 안 된다를 이론적으로 제가 이해시키는 공부를 오늘 강의를 한다면 1시간 설명을 해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니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유형도 아니잖아요, 시험에. 왜 그런지 적어라. 이런 유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용 동동특 나오면 합병되고 여기 없는 거 나오면 합병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옵니다. 10번 문제 4번 지문이 중요한데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각 건물에 저당권 등기가 존재한대요. 지금 뭐가 보이세요? 그냥 저당이죠. 그냥 저당. 뭐가 동일하다 이런 말 없죠?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용 동동특이 없죠? 합병이 안 된다 그러시면 돼요. 딱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갑건물과 을건물에 등기월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렇게 나오면 합병이 된다 이러시면 돼요. 동일한 저당권 얘기했으니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거를 잠깐 소개해 볼게요. 전에 한번 길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 아니니까. 자, 뭐 토지든 건물이든 합병 대상 토지든 건물이든 어느 쪽에 가압류가 걸려 있대요.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압류 소용 동등특에 속하지 않죠. 소유권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용의권도 아니고 동일한 저당도 아니고 동일한 신탁도 아니고 특례인 대장 합병 등록 마쳤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그러시면 돼요. 합병이 되느냐? 토지든 건물이든 안 된다. 이유가요. 소용 등등특에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 객관식은 1초도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지금 보신 거예요. 이거 다 기출 제가 지금 이 기출입니다, 전부. 저당권 설정됐대요. 동일한 이름 안 해요. 그냥 저당 설정됐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더. 합병 대상 어느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가등기도 없잖아요. 소형 등록증에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토지든 건물이든 토지를 해볼까요? 뭐 갑토지고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입니다. 여기 뭐 10번지고 11번지를 해보죠. 근데 여기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 소유자 을입니다. 그죠? 이거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보세요. 남의 땅이죠, 서로. 이게 합병이 되면 제가 강의를 할까요? 합병하러 다닐까요?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가 이 뜻이에요.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이 돼, 이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갑을 공유면요. 이것도 갑을 공유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분이니까, 이게 공유니까 지분이 있겠죠. 이게 1대2면요. 이것도 1대2라야 돼요. 만약에 이게 1대3이면요. 합병하면 지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갑을이 합병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1대1이고 여기는 1대2고 여기는 1대3이야 하려면 아예 합병을 하면 안 되지. 비율이 다르면. 비율까지 같아야 된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나온 적도 없고 보문서 시험에도 저걸 낸 적은 없어요. 개념을 잡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10번지, 11번지 있는데 여기 소유자는 갑, 그럼 여기도 소유자는 갑이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전제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을에게. 근데 여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병에게 합병이 될까 안 될까? 1초도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용익이죠. 용익이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 따지지 말고 날짜도 따지지 말고 권자를 따지지도 말하고 용익만 나오면 된다 그러시면 돼요. 그 얘기였어요. 용익 보이면 된다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게 실제로 나왔거든요, 시험에. 아, 이거 어려고, 이건 병인데? 이거 고민하고 시간 끌고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다시. 용익은 합병에 전혀 지장을 안 줘요. 합병한 일부에 을의 지상이 병의 전세권이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일부에도. 그러니까 합병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저당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합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지만 이게 안 돼. 저당은 안 된다니까? 근데 저당 이게 합병이 되려면 이래야 돼. 권자도 똑같고 그 저당권 설정의 등기 원인, 설정 계약, 날짜, 연월일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월 10일 저당이면 이것도 1월 10일이라 해야 돼요. 1월 10일인데 이게 3월 10일이에요? 이건 추가적 공동저당이에요. 날짜가 다르면 경매 실행하는 그 절차에서 어긋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는 이런 거 합병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당은 날짜까지 똑같아야 된다. 등기관인 연월일 접수번호까지 똑같은 저당만 합병을 해줍니다. 그거는 경매에 지장을 안 주니까. 그런 맥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여기 1월 10일 전세권 뭐 A라고 해볼까요? 근데 여기는 2월 10일 날 임대차가 B에게 설정됐습니다.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용익이죠. 용익이죠. 그럼 날짜도 보지 말고 건자도 보지 마시라고. 그냥 용익은 합병해도 일부의 그들의 용익이 그 날짜로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합병이 전혀 지장을 안 주죠. 그게 소형 동등특의 의미들입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넘어가셔서 225페이지입니다. 이제 각종 등기에 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조금 템포를 빨리 해야 됩니다. 225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 미등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존등기 나오고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문제 설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지금 보존등기 문제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토지인지 건물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에 동그라미가 치셔야,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존등기 줄거신 다음에 토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여기는 토지니까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해 두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래요. 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 일단 줄거시고, 구청장의 구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특시군구의 확인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특시군구의 확인서로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 증명은요, 건물에만 등장하는 수단이에요. 토지하고 관계 없어요.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문제가 토지를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이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라는 확인서는요, 건물에만 등장하는 종류라고요. 토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1번 틀렸고, 이번에 미등기에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문장에 지금 법원이 언급 안 돼 있어도 그걸 알아보는 게 실력이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그리고 가처분 등기인데 앞에 아무 말 없으면요, 소유권 가처분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그럼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촉탁받은 가처분 등기 올리는 이런 구조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목적이었던 그 가처분 등기를 위해서 직권 보존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 했잖아요. 근데 그 가처분 등기가 잘못됐다고 말소하라고 촉탁서가 또 날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가처분 등기가 지워지는 마당에 그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직권 보존 등기를 이제 가처분 등기 지우는 마당에 이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존 등기는 안 돼 있는 게 문제지 어떤 이유로든 되어 있는 것을 그걸 굳이 지울 건 없어. 그게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지워지더라도 그 가처분 등기를 위해서 직권 보존 등기 했던 거 굳이 지울 필요 없어. 이게 이제 답변이죠. 그래서 직권 말소한다 그게 틀린 겁니다. 뒷부분 끝부분이 직권 말소한다가 틀렸어요. 시험에 뭐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사실 비중은 크게 없는데 그 맥락은 좀 이해하고 가시면 든든하겠죠. 3번에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그거 줄거보세요. 조금 더 줄이면요, 포괄 수증자, 받을 숫자 써서 포괄 수증자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둘째 줄에 보존 등기 그때 할 수 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유증이 있었을 때 그게 특정 유증이면 등기 2번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를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대비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유증 등기하는 2번 하는 것밖에 없고요. 근데 포괄 유증이면 그 종전에 2번 하는 그 똑같은 방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11년에 개정해서 포괄 수증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하는 길이 열렸죠. 포괄 유증만요.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고 정답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보존 등기에 대한 페이지 109페이지죠. 그거 정리해 두시면 참고로 하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